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 원고가 악의적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게 소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 미리 받을 수는 없나라는 질문을 네.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받고 있고 네. 현재도 받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 선배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사 선배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3년 되었는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선배는 회사 입사 때부터 유별나게 저를 챙겨줬습니다. 저는 그분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그 선배 말고 다른 선배들 하는 말이 그 선배가 여자 후배 새로 들어올 때마다 추궁거리면서 잘해주니까 항상 조심하라 였습니다. 친절을 명목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몇 번 만남을 요구하셨는데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일 처리를 크게 실수하여 거의 잘릴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비참한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 선배가 저를 위로해준다면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기에 이번에는 그날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밥을 먹다가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는 사귀는 분위기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만 만나고 싶었는데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 연락을 받은 것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선배 아내분께서 저와 만남을 알게 되셨고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에게 각서도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 그 와이프분이 불러준 그대로 각서를 다 썼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계속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회사로 소장을 보낸다고 하네요.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미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나고 너무 괴롭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가 꼭 그만두어야 할까요? 회사에선 아직 별다른 통보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와야겠죠. 회사로 보낸 소장을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비슷해서 혹시 내 사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네. 저 변호사님한테 맡겼는데 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네. 네, 사실 이거 진짜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이게 다른 선배들이 쟤 조심해.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쟤 조심해 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네. 그러다가 한번 잘릴 뻔 했는데 이제 위로해 준다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다가 술도 마셔요. 네. 그럴 그쵸. 때 술을 이제 마시죠, 알죠. 네. 정말 분위기 휩쓸리고 또 성인이다 보니까 또 이게 여기 호텔도 많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또 하고 또 사귀고 네. 정말 다행인 거는 이렇게 첫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진 게 성폭행까지는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다가 또 각서 다 써라 그래서 각서도 썼고 회사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내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싫고 짜증 나겠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형법상으로 따지면 강요예요, 강요. 네. 이게 강요 미수죄가 되겠죠.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강요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좀 있으면은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네. 그래서 몽고로 하여금 이거 못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너 나가라. 각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각서를 무릎을 꿇리고 쓰게 하고 펜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써라고 해야지만 강요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뢰인 중에서 한 분이 이거 각서 쓰게 한 것도 다 강요죄로 좀 고소를 하자라고 고소를 해봤는데 각서 쓴 거는 내 자유의지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자유의지입니까? 와가지고 막 회사 앞에 찾아와가지고 나 안 나오면은 회사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너 이대로 불러준 대로 써. 그게 당연히 강요죄 아닌가? 내가 쓰기 싫은데도 그냥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형사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는 강요죄가 아니야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떤 건 강요죄로 봤냐면은 우리 남편의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너 아기 지워라고 한 거는 강요 미수죄로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강요죄 지웠으면 강요죄, 안 지웠으면 강요 미수죄.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용건영님. 네. 그 형님이 이제 내연녀 맞죠? 내연녀인가요? 내연녀는 아니죠.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네. 이혼을 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어떤 여성분에게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지워라라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분 지금 요즘 광고 터졌잖아요. 광고 막 찍고 가시던데. 슈돌에서 막 섭외한. 그래요? 그것처럼 그게 강요 미수죄예요. 네.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사건에서도 이거 강요죄 맞다 하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제 좀 형법이 엄격해져야 되거든요. 엄격한 게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줘야죠. 이거 다 각서 쓰게 하는 행위,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 행위 이런 거 다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소장을 어디로 보낼지는 원고의 마음이에요. 네. 원고가 피고 주소를 청와대로 쓰면 청와대로 갑니다. 네. 뭐 경찰서로 쓰면 경찰서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부러 그 피고 소장, 피고 주소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보는 재판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 소송 그 송달 주소를 그 뭐 무슨 삼성 무슨 빌딩 거기로 적어놓으면 재판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회사로 보내니? 너 그 회사로 보내는 것도 물론 이제 송달 그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뭐 직장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너 이거 그 피고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은근하게 돌려가지고 그냥 집 주소를 먼저 알아보시고 집 주소를 그래서 모르는 경우에 그 초본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초본도 떼고 집 주소를 했을 때 모르는 경우에만 회사 주소를 할 수 없이 회사 주소를 한번 보내보는 걸로 하시죠라고 말씀을 하시는 판사님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바뀔 것 같고 네. 그렇게만 된다면은 초본을 뗄 때 우리가 동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초본 뗐다라는 걸 듣고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라고 물어보고 그 사건 번호에 대해서 변호사 위임장을 딱 내버리면은 우리가 소장을 집으로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우리가 변호사가 받게 할 수 있다. 이게 팁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갈수록 엄격하게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회사로 보내는 그 날이 이제 좀 줄어들 겁니다. 네. 그리고 원고가 지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실 인정을 한 각서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뢰인들 중에는 그 각서에 대한 효력을 좀 부인을 해버리자. 이게 완전 내가 그 강요에 의한 행위에 의해 가지고 적은 거다라고 이렇게 막 또 주장하시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법리일 수도 있어요. 법리가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자유의지에서 쓴 거고 설령 자유의지에서 쓴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판단하는 거는 너가 어떤 원고의 배우자를 어떤 행위를 한 거지 않느냐 그것만 인정이 되면 된다. 이게 무슨 뭐 미국처럼 위법 수비 증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뭐 증거 능력이 배척이 되는 형사소송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하고 감액을 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고요. 지금 남자랑 어떻게 만나시는지 아니면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에 보더라도 그 남자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매번 들어오는 그 어떤 어린 직원, 여직원이겠죠. 어린 네. 직원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큰 애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놀고 버리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자료 소송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그 어필을 하고 이제 줘야 될 위자료가 있다면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회사 못 다니겠다라고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는데 왜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해도 다녀야 됩니다. 네.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다녀야 난 다닐 거예요. 네. 이거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렇게 해고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그 이제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먼저 이제 좀 직급 높은 사람이 직급 낮은 사람이랑 어떤 불륜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직급 높은 사람을 뭐 파면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엄격한 어떤 이제 통이 의지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일반 기업인 경우라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일단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다녀야 됩니다. 네. 일을 그만두면은 두 배, 세 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변호사 비용 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일단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니까 절대 그만두면 안 되고 뭐 그쪽에서 원고 측에서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더라도 일단은 자금줄이 있어야지 위자료도 내잖아요.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있었던 소문 같은 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그 기남이에요. 원고의 배우자가 더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을 뭐 도착했다. 그러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네, 또 이거 갑자기 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또 사연을 받아가지고 좀 흥분했네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